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의 최윤정 변호사입니다. 박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용 부분 하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볼 생각인데요. 네, 보통 이제 본인 집에 대한 하자만 생각하지 이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는 사실 관심도 크지 않고 어떻게 책정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용 부분에서 그나마 입주자분들께서 신경 쓰시는 하자들이 수목고사 항목들이거나 아니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크랙들일 겁니다. 네. 실제 그 부분은 육안으로 보이고 뭔가 나무들이 죽어 있으니까 그쵸. 그게 네. 보기가 싫으니까 이게 하자라고 인식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음, 그런데 이러한 수목 하자들 같은 경우에 고사하는 항목뿐만이 아니라 도면에는 우리 단지 도면을 보면은 어떤 나무를 어떻게 몇 그루 심고 그 나무들이 어떤 종류이고 몇 미터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다 구체적으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도면과 실제 시공 현장은 다르죠. 네. 실제 심어져 있지 않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개수가 부족할 수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네. 적게 심어져 있는 만큼 이 개수가 부족한데 그 부분은 사실 입주자분들께서 도면을 보시면서 그쵸. 이 부분에는 나무가 10그루가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5그루밖에 안 심어져 있으니까 하자구나. 이렇게 인식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시공하기로 해서 이 계약금을 받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특히나 조경도 하자인가 우리 하자라는 네. 건 뭔가 만들었는데 아닌 경우에 하자인 것 같지만 이 하자는 사실 실제로 하기로 한 것을 아는 게 다 하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하기로 했던 나무 종류, 크기, 그다음에 나무마다 다 가격이 다르니까요. 네. 더 낮은 단가의 나무를 심어 놓거나 개수를 적게 하거나 전부 다 하자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점검하러 가면 다 그 개수도 다 세고 있습니다. 세서 몇 개 부족하니까 얼마다 네. 딸이 하자가 되는 것이고요. 주차장은 또 어떤가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에폭시 페인트 칠이 뭐 두께가 부족 시공되어 있거나 네. 아니면 크랙, 누수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곳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피트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관련해서 액체 방수가 두께가 부족 시공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만 하자 보수비가 한 3억 5천 가량이 나온 두께가 거예요. 뭐 한 얼마 정도로 해야 액체 되는데? 방수가 예를 들어서 네. 흔히들 주장하는 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서 3mm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거 외에도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뭐 근거 자료나 방법들이 뭐 있긴 하겠지만 3mm를 놓고 보더라도 그 3mm보다 부족 시공하게 되어 있는 게 사실 현실이고요. 그러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수억 원의 하자 보수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들은 잘 모르는 거죠. 이게 3mm인지 뭐 5mm인지 1mm 잘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파츠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눈에 보지 않기 때문에 적게 시공하고 재료비는 사실 그만큼 하겠다고 이 비용을 받은 것인데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네, 오히려 제대로 시공하는 경우가 없지 않나요? 많이 어떤가요? 없죠.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입주자분들께서 주로 이제 가지 못하는 옥상 같은 경우에도 네. 하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옥상은 주로 어떤 하자가 많이 있나요? 옥상은 보수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도 액체 방수가 미비한 경우가 많이 네. 있습니다. 실제 이 방수가 미비한 경우에 특히 5년, 10년이 지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옥상에 방수를 하기 위해서 방수들이 부분만 하게 되면 그 방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천만 원, 단지 동마다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부터 그 방수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 입주했을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한 손해와 차후에 내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까지 이중으로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옥상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안전 문제로 많이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네. 실제로 그 발견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가 왔을 때 이제 새기 시작하면 이제 제일 위층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또 벽을 타고 내려와서 그 특히는 누수가 되면 굉장히 사실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네. 미리 사실 어느 정도 책정하고 보수를 받거나 이 하자 소송을 통해서 배상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금액은 뭐 1, 2천만 원일 수도 있겠지만 옥상 바닥에 뭐 오픈 트렌치를 시공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도 그 비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입주자분들께서 실제 다니는 장소가 아니니까 네. 그리고 보이는 하자들이 아니니까 실제 발견하시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부실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네, 눈에 보지 않기 맞습니다. 때문에요. 그리고 뭐 또 뭐 부대 시설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피트층 점검구 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위 시공을 하기 때문에 뭐 정해져 있는 뭐 각종 방화문을 시공해야 돼도 불구하고 일반 철제문을 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례가 실제로 시공해야 될 어떤 문 두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얇고 더 낮은 기종으로 설치해 놓고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보고 8mm짜리를 네, 하기로 해놓고 실제로 봤더니 5mm짜리다.
네. 그런 경우도 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입주민들이 이게 하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나 그렇죠. 부대시설은 늘 다니면서도 그런가 보다 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하자로 인식되어서 모든 세대에다 하자 배상금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입주자분들께서 뭐 지하 주차장 매일 이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하 주차장 어둡기도 하고요. 네. 보이진 않는데. 뭐 이제 위층 면 자체가 천장에 뭐 흡음칠이 두께가 부족 시공되어 있다. 네. 이걸 느끼실 수 있는 입주자분들께서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저희가 다 발굴을 해가지고 발견을 해서 시공사로부터 보수비를 받아서 구분 소유자들에게 그 비용을 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부실하게 시공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공용 부분은 더 인식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제척 기간 지나버려서 나중에는 소송도 제기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네, 네, 어쨌든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배상금을 받아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공용 부분 하자에 대해서 나열해보고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